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의 시험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그동안 공부 열심히 했을 테니까 후회 없이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는 네이버랑 구글 문제 집중적으로 풀어봤어요. 근데 카카오 문제는 조금 제외하고 풀어봤어요. 왜죠? 시스템이 현재 2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조금 바뀐 부분이 있다고 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개정된 카카오 시스템을 간략하게 훑어보고 어떤 게 변경됐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카카오 문제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에서 많이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마지막 파트인 광고 사후 관리, 그리고 정말 어려운 문제들, 틀리기 딱 좋은 심한 문제들 같이 풀어보고 기출문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달릴 준비 되셨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카카오 키워드 시스템이 6월 21일에 오픈이 됐어요. 이 새로운 시스템이 6월 21일에 오픈이 됐습니다. 이전에 사용했던 다음 클릭스 시스템은 내년 6월에 종료가 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알림이 뜨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씩 변한 것들이 있어서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 가늠이 안 가는 상황이에요. 원래도 카카오 비중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왔던 문제들이라 그래서 우리 혹시 모르니까 우리 새로운 시스템을 한번 훑어보고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 시스템이에요. 이게 구 시스템이고 여기 보시면 키워드 광고 플랫폼이 오픈했다는 공지가 있죠. 네, 그래서 여기로 달려가 보니 새로운 시스템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캠페인부터 만들어 볼게요. 구 카카오 시스템에서는 캠페인 단위에서 일예산이랑 노출 기간 그리고 노출 요일 시간까지 설정이 가능했었어요. 이전 시스템에서는 1시간 단위로도 설정이 가능했었는데 근데 지금 이 개편된 시스템 한번 보실까요? 일예산까지만 세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에 시간까지 가능했던 이 캠페인에서 지금은 일예산으로만 세팅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룹으로 가볼게요. 그룹으로 가니 캠페인에서 가능했던 그 시간 세팅이 그룹에서 가능해진 게 보이네요. 이렇게 시간 세팅이 그룹에 생겼죠? 그래서 쭉쭉쭉 한번 살펴볼게요. 매체 유형, 검색 매체, 콘텐츠 매체 여기서 선택할 수 있고요. 디바이스, 그 다음에 키워드 확장, 그리고 기본 입찰가, 그리고 일예산, 그리고 시간 이렇게 세팅이 가능하네요. 그러나 여전히 이 세부 매체를 제외하는 기능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뭐 키워드 소재 부분은 크게 달라진 건 없었어요. 근데 주목할 게 하나 있다면 이제 이런 키워드 플래너로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이 품질 지수인데요. 이전에는 한 칸을 기본으로 주고서 시작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품질 지수가 0부터 시작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검색 광고가 예전 시스템 문제로 나올지 지금 시스템 문제로 나올지 아직까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직까지도 예전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 문제 내시는 분들도 조금 난처하실 것 같아요. 내년 6월에 시스템이 종료되기 때문에 내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예전 시스템이랑 이번 시스템 2개를 다 인지를 좀 하셔서 최대한 틀리는 문제 없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렇게 개편이 되었다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변수를 대비해서 우리 2개의 시스템 모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 검색 광고 상품의 이름은 무엇인가? 뭐 이런 건 달라지지 않잖아요. 혹은 뭐 광고 수요가 많은 키워드에게 땡땡땡의 영역에 최대 5개의 광고를 노출할 수 있는 광고 상품은 무엇일까요? 이런 문제들 나올 수 있겠죠. 카카오 광고 상품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카카오 광고 상품에 대해서는 숙지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검색 광고 효과 분석, 사후 관리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무엇일까요? 검색 광고에서 땡땡땡은 낮지만 일단 방문한 고객은 높은 확률로 전환으로 이어지는 경우 우선 광고 소재의 매력도가 낮은지 키워드 입찰 순위가 현저히 낮아 충분한 클릭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우리 이거 이전에 입이 마르고 닳도록 문제 풀었었어요. 검색 광고에서 뭐가 낮대요. 근데 일단 들어온 고객은
높은 확률로 전환으로 이어진대요. 정답은 CTR 혹은 유입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방분이 될 수도 있어요. 모두 정답이 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검색 광고에서 유입은 낮지만 일단 방문한 고객은 높은 확률로 전환으로 이어지는 경우 소재 매력을 파악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키워드 입찰 순위가 좀 낮아서 클릭을 받지 못하는 건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CTR은 이제 광고 소재랑 매력도에 대한 연관도가 있고 전환율은 상세 페이지의 매력도에 대해 연관이 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요거 잘 보면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네,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한번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아래 데이터 확인 후 9월 광고 운영을 위해 취해야 할 행동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7월, 8월 평균 노출 순위가 있네요. 7월에는 2위였고 8월에는 5위였고 7월에는 CTR이 1%였고 8월에는 조금 올라서 2%가 됐네요. 전환율 CVR은 7월에 3%였고 8월에 2%로 떨어졌대요. 그리고 ROI는 투자 대비 수익률은 7월에 500%였는데 8월에 350%로 하락했어요. 그러면 보기 읽어볼게요. 1번 평균 노출 순위가 2순위에서 5순위가 되었으니 CPC를 낮추어 순위가 올라가도록 한다. 2번 CTR이 1%에서 2%가 되었으니 7월에 운영된 광고 소재로 변경한다. 3번 전환율이 3%에서 2%가 되었으니 전환율 효율 상승을 위해 랜딩 페이지에 이벤트를 추가한다. 4번 ROI가 500%에서 350%로 효율이 상승했으므로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8월과 같이 운영한다. 네, 정답 한번 골라볼게요. 맞는 말 고르시는 거예요. 맞는 말. 2번 같은 경우 볼까요? CTR이 1%에서 2%가 됐대요. 1%에서 2%가 됐어요. 좋아졌죠? 클릭률이 좋아졌죠? 8월이 좋아졌죠? 근데 7월에 운영된 광고 소재로 변경을 한대요. 이러면 안 되죠. 큰일 나죠. 3번 보실게요. 전환율이 3%에서 2%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전환율이 조금 떨어졌으니 전환율 효율 상승을 위해서 랜딩 페이지에 이벤트를 추가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이렇게 클릭률은 높아졌는데 8월에 클릭률은 높아졌는데 전환율이 내려갔대요. 그러면 뭔가 랜딩 페이지에서 매력도가 좀 떨어졌나? 뭐 가격이 좀 비싼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랜딩 페이지에 이벤트를 추가한다. 프로모션을 해본다. 세일을 해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3번이 맞는 말입니다. 전환율이 떨어졌으니까 우리 랜딩 페이지에서 랜딩 페이지를 조금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3번 너무 맞는 말이고 4번 ROI는 높을수록 좋잖아요. 근데 350%로 효율이 상승했대요. 재밌는 말이죠. 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중 디지털 광고의 효과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1번 기업의 웹페이지 방문 소비자의 유입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2번 광고 노출, 클릭, CTR, CPC는 광고 성과 측정의 기본 지표이다. 3번 어떤 매체가 비용 대비 매출 성과가 우수한지 측정할 수 있다. 4번 ROI를 향상시키기 위한 광고 노출의 극대화가 가장 우선적이다. 정답 그냥 보이죠? 너무 쉽죠? ROI는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지만 우리는 바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어떻게 왔는지, 소비자가 어떻게 왔는지, 우리의 광고가 어떻게 전파가 됐는지 너무 잘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온라인은 너무 스마트한 세상이라서. 그리고 2번 보시면 광고 노출 클릭, 클릭률, 클릭당 비용은 광고 성과 측정의 너무 기본 지표입니다. 네, 아닌 거는 뭐라 그랬죠? 전환 매출액. 그거는 프리미엄 로그 분석을 설치해야지만 가능하다고 했었죠. 네, 그리고 3번 어떤 매체가 비용 대비 어떤 매체가 이제 성과가 좋은지를 측정해서 이 매체 예산을 더 싣고 이 매체는 좀 중단하고 이런 걸 판단을 하잖아요. 4번 같은 경우에는 ROI에 속지 말라는 거. 투자 대비 수익률 높이려면 뭐 제조 단가를 줄이는 방법도 있을 건데 꼭 광고 노출의 극대화가 가장 우선적이진 않을 거예요. 이런 문제는 함정이니까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사이트에 방문한 후 페이지 이동 없이 바로 이탈한 비율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랜딩 페이지가 효과적인지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되는 이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뭘까요? 여기 정답이 나와 있어요. 사이트에 방문한 후 페이지 이동 없이 바로 이탈한 비율을 나타내는 용어. 우리 요거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정답은 반송률입니다. 반송률. 다음 문제 바로 가볼게요. 다음 1번, 2번은 각각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네, 아까 문제보다 조금 어려울 건데 연관이 되어 있어요. 1번, 이것은 인터넷상에서 사용자가 홈페이지를 열어본 횟수, 사용자가 특정 사이트 내의 홈페이지를 클릭하여 열어본 수치를 계량화한 것이다. 2번, 이것은 방문자 수 대비 반송수의 비율 데이터를 말한다. 아까랑 좀 비슷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쵸? 1번 잘 보시면 홈페이지를 열어본 횟수, 사용자가 홈페이지를 클릭해서 열어본 수치래요. 네, 정답은 1번은 페이지 뷰이고요. PV라고 하죠. 페이지 뷰. 2번은 반송률이었습니다. 반송률 이 문제 되게 잘 나오거든요. 이거 지금 한 회에 여러 번 나온 문제잖아요. 꼭 기억해 주셔서 절대 틀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제. 다음 해당 두 가지 데이터 지표는 무엇인지 쓰시오. 키워드 사후 관리를 위해 키워드와 소재, 랜딩 페이지가 매력적인지 판단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두 가지 데이터 지표를 축으로 키워드를 분류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해당 지표는 클릭과 전환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다. 이거는 이제 입 아파요, 입 아파. 네, 해당 지표는 클릭과 전환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래요. 그냥 정답이 나왔죠. 네, 정답은 CTR. 정답은 CTR과 전환율입니다. CTR과 전환율. 다음 문제 갈게요. 다음은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제공하는 프리미엄 로그 분석의 항목 중 하나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무엇일까요? 땡땡땡은 광고 클릭 이후 30분 내에 마지막 클릭으로 전환이 일어난 경우의 전환수이다. 30분 내에 그러니까 광고를 보고 30분 내에 막 빠르게 산 거예요. 구매를 한 거예요. 네, 요런 경우의 전환수래요. 네, 정답은 직접 전환율입니다. 직접 전환율. 쉽지만 한 번씩 꼭 훑고 가야 되는 문제라서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다음은 네이버 프리미엄 로그 분석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항목에 대한 설명이다. 같은 문제인가 봐요.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인지 쓰시오. 땡땡땡은 광고 클릭 이후 30분부터 전환 추적 기간 내에 발생한 전환수입니다. 네, 30분부터 전환 추적 기간 내에 발생한 전환수. 전환 추적 기간은 7일에서 20일 사이의 기간으로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30분 이내에 일어났던 전환이고 요거는 30분부터 7일 혹은 20일 사이의 기간으로 설정이 가능하대요. 요게 바로 뭘까요? 전환인데 간접 전환율입니다. 간접 전환율. 아까는 30분 이전에 일어난 전환, 직접 전환율이고 요거는 설정할 수 있어요. 나는 10일 이내에 전환이 일어난 것만 확인을 할래. 아니면 나는 한 2주로 할래.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간접 전환율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쉽지만 한 번씩 꼭 다시 훑고 가시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중 랜딩 페이지의 변경 고려 대상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1번 CPA가 낮으면 랜딩 페이지를 변경한다. 2번 이벤트를 진행하면 랜딩 페이지를 변경한다. 3번 반송률이 높으면 랜딩 페이지를 변경한다. 4번 체류 시간이 낮으면 랜딩 페이지를 변경한다. 뭘까요? 정답은 함정이에요. 함정. 정답 1번입니다. 제가 그 전환당 비용 CPA는 낮을수록 좋다 그랬어요. 왜? 광고비를 조금 써서 많은 액션이 일어난 거잖아요. 10,000원 써서 전환이 10개가 일어나면 전환수 CPA가 1,000원이 되겠죠. 10,000원 써서 10개 일어나면. 근데 10,000원 써서 1개 일어나면 전환당 비용이 10,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환당 비용은 낮을수록 좋다고 했어요. 전환당 비용이 낮으면 상세 페이지나 프로모션이 되게 좋아서 전환이 많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쵸? 근데 랜딩 페이지를 왜 바꿔요? 아니죠. 2번 보시면 이벤트를 진행하면 랜딩 페이지를 변경한다고 했어요. 요거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그 랜딩 페이지로 변경하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3번 반송률이 높으면 랜딩 페이지를 변경한다. 반송률이 높으면 이탈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데 랜딩 페이지를 변경해야겠죠. 그쵸? 그리고 4번 체류 시간이 낮다는 거는 랜딩 페이지를 변경해야 되겠죠. 왜냐면 상세 페이지에 별로 볼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매력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볼거리 많은 혹은 검색 유저가 원할 만한 페이지로 이동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CPA가 낮으면 랜딩 페이지를 변경한다? 안 되죠. 오히려 유지해야 되겠죠? 네, 다음 문제 가실게요.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무엇일까요? 쇼핑 검색 광고는 쇼핑몰 상품형 광고와 땡땡땡 광고로 나뉜다.
땡땡땡 광고를 집행하려면 쇼핑 제조사 비즈 채널을 등록해야 한다. 땡땡땡은 광고 가능한 카테고리가 별도로 정해져 있으며 집행 가능한 광고주는 제품의 소유권을 가진 제조사, 브랜드사, 국내 독점 유통권 계약자만 가능하다. 네, 요거 되게 중요한 문제 같아요. 되게 중요해요. 힌트 한번 드릴까요? 힌트 보시면 이쪽에 청소기 제품인데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판매처가 되게 다양해요. 네,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정답은 브랜드 카탈로그, 제품 카탈로그라고 합니다. 네, 요거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요즘에 좀 잘 출제가 되는 문제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가시겠습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 상품 중 클릭당 과금 입찰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상품을 모두 작성하시오. 네, 주관식이에요, 주관식. 약간 공부 안 하면 정말 틀리기 좋은 문제죠. 정답은요, 브랜드 검색과 소상공인 광고인데요. 이 브랜드 검색은 코스트 포 타임 CPT 상품이에요. 전형적인 CPT 상품입니다. 그래서 클릭수와 상관없이 노출 시간당 비용으로 계산이 돼요. 그리고 이 소상공인 광고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상품은 이제 노출당 비용이에요. 네, 광고가 노출된 횟수에 따라 과금이 되는 방식이고 노출당 1원이라고 하거든요. 소상공인 네, 맞게 그렇게 가격이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 소상공인 광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여기 정자동 네이버 샌드위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내 가게 주변 지역의 네이버 콘텐츠 이용자들한테 내 가게 정보를 보여주는 배너 광고 상품이에요. 오프라인 가게를 운영하는 지역 소상공인이라면 쉽게 광고를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검색 광고 상품 중 클릭당 과금 방식이 아닌 상품은 브랜드 검색, 소상공인 광고. 브랜드 검색은 CPT 광고라고 했고요. 소상공인은 노출당 비용으로 한다. 네, 다음 문제. 다음 중 광고 그룹 상태에 대한 설명 및 조치가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1번 비즈 채널 노출 제한일 경우 사이트를 삭제하고 재등록하여 검토받는다. 2번 캠페인 예산 도달의 경우 광고 그룹 하루 예산을 변경하거나 제한 없음으로 변경한다. 3번 캠페인 기간 외인 경우 광고 그룹 요일 및 시간대를 재설정한다. 4번 노출 가능은 광고 노출이 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적절한 것 고르시는 거예요. 적절한 거. 네,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네, 아닌 말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어요. 네, 1번 같은 경우를 볼게요. 1번은 되게 화끈하네요. 비즈 채널 노출 제한일 경우에 그냥 사이트를 만들어놨는데 그걸 그냥 삭제해버린대요. 그쵸? 너무 화끈하네요. 요거는 아니고요. 2번 캠페인 예산 도달의 경우 광고 그룹 예산을 변경하거나 제한 없음으로 변경한대요. 2번 캠페인이 큰 형님이에요. 광고 그룹은 작은 형님이에요. 그래서 큰 형님이 지정한 시간 이후엔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큰 형님이 지정한 이 예산을 넘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캠페인은 큰형님, 네, 큰형님의 캠페인 예산과 날짜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 그룹이 그 이상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요거는 개념 문제인 것 같아요. 개념 문제. 캠페인과 그룹에 대한 개념 문제이니까 네, 잘 숙지하시고요. 4번은 네, 맞습니다. 광고 노출 제한이라고 떠요. 광고가 불가능하면. 네, 다음 문제. 다음의 설명에서 이것에 해당하는 알맞은 용어는 무엇일까요? 구글에서 특정 검색어에 대해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려면 해당 검색어를 광고 그룹이나 캠페인에 이것으로 추가하여 노출을 제한할 수 있다.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도 노출을 원하지 않는 키워드를 이것에 등록할 수 있다. 네,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바로 제외 키워드입니다. 제외 키워드. 구글에서는요, 확장 검색으로 되어 있을 때, 노출 방식이 확장 검색으로 되어 있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키워드로 노출되는 게 있으면 그거를 제외 키워드로 설정해서 노출시키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럴 때 제외 키워드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도 내가 원하지 않는 키워드가 있으면 내 상품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제외 키워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답 제외 키워드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다음 문제. 다음 중 키워드 확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1번 네이버 키워드 확장으로 노출될 유의어는 중간 입찰가의 100%로 설정되며 등록 키워드 입찰가를 초과하지 않는다. 2번
네이버와 카카오는 광고 그룹 단위에서 확장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3번 제외 키워드 등록을 통해 광고 노출을 제한할 수 있다. 4번 구글 키워드는 기본적으로 일치 검색 유형으로 설정된다. 이거는 공부 안 하면 그냥 틀린 문제예요. 정답은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이것도 구글에서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구글 키워드는 일치 검색 유형으로 설정되지 않고 확장 검색 유형으로 설정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과소진되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막 정말 광범위하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클릭도 많이 일어나고 네, 비용 소진이 어마어마해집니다. 네, 그래서 구글 키워드는 기본적으로 세팅했을 때 확장 검색으로 되고요. 이제 거기서 저희가 세팅을 해야 되죠. 일치 검색으로 세팅을 하거나 뭐 구문 검색으로 세팅을 하거나 아까 카카오 문제가 조금 난해하다고 했는데 이런 거는 지문에서 사용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 2번 보시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광고 그룹 단위에서 확장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요거 맞아요. 요거 바뀐 시스템도 똑같아요. 그래서 2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네, 이번에 시험 보실 때 이런 지문 나오면 맞는 겁니다. 다음 문제 가실게요.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무엇일까요? 땡땡땡은 웹사이트, 쇼핑몰, 전화번호, 위치 정보, 네이버 예약 등 고객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판매하기 위한 모든 채널을 말한다.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캠페인 유형에 맞는 땡땡땡이 반드시 등록되어야 한다. 너무 쉽죠? 정답은 비즈 채널입니다. 비즈 채널. 광고를 하기 위한 내 사이트, 내 쇼핑몰. 비즈 채널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네이버에서 광고비 충전할 때 광고비 충전된 그 머니를 뭐라 그러죠? 네, 비즈 머니라고 해요. 비즈 채널, 비즈 머니. 네. 다음 문제 보실게요. 다음의 설명에서 이것에 해당하는 알맞은 용어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가상의 마켓플레이스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일컫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것을 통해 물리적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 편리성과 구매 안정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 이것의 성공을 위해 신속하고 소비자 지향적 물류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이것을 위해서 쿠팡, ssg.com과 같은 기업이 배송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좋은 사례이다. 네, 이 문제는 개념 훑고 가지 않으면 시험 문제로 만났을 때 이거 분명히 아는 내용인데 답이 이게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문제예요. 그래서 왜 아냐? 이거 우리 곁에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단어를 딱 보지 않으면 네, 조금 떠올리기 힘드실 수도 있고 정답을 맞추지 못하실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라는 거 꼭 잘 기억해 주시고요. 실제 매장은 없죠.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마켓플레이스에서 서비스를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 네, 바로 이커머스입니다. 다음 문제 가시겠습니다. 다음 중 소셜미디어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 참여, 2번 거래, 3번 커뮤니티, 4번 연결. SNS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 2번이죠. 2번. 네, 요즘에 소셜미디어가 조금 이상한 쪽으로 활용이 돼서 헷갈리실 수 있지만 소셜이요. 소셜미디어는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고 만나서 연결되고 그래서 커뮤니티화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거래는 이커머스에서 하겠죠. 네, 정답은 2번은 아닙니다. 다음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디지털 광고의 한 형태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 광고는 개설되는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과 내용 면에서 잘 조화되고 디자인 측면에서 적절하게 동화되며 플랫폼의 성격과 조화를 이루는 유료 광고이다. 소비자의 광고 회피 현상을 피하고 사용자 도달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온라인 광고 유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매력적인 콘텐츠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긍정적 반응과 브랜드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콘텐츠 마케팅의 한 기법으로 사용된다. 중요하네요. 페이스북 뉴스피드 광고, 트위터 프로모티드 트윗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네. 너무너무 중요하고 고급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정답은 네이티브 광고입니다. 네이티브 광고. 이 SNS 요 피드 요것도 다 네이티브의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 카카오 네, 여기 채널 부분인데 여기 부분도 다 네이티브 광고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광고 이름도 네이티브 광고이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친구들 피드 보다가 갑자기 예쁜 언니가 이렇게 막 메이크업을 하죠. 그리고 막 맛있는 것도 막 먹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광고였고 막 그렇잖아요. 광고 같으면서 광고 안 같고 그런 광고예요. 네이티브 광고. 네, 그래서 이거는 기사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기사 맞춤형 광고도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네이티브 광고가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 사실 네, 우리 곁에 너무 친숙하게 있어서 단어만 잘 아시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요? 땡땡땡은 2가지 이상의 광고를 섞어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매체나 상품의 특성을 활용하여 보완하거나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땡땡땡은 검색 광고 기획의 매우 주요한 단계이다. 검색 광고에서 땡땡땡은 네이버, 구글, 카카오 등의 땡땡땡과 브랜드 검색, 파워링크, 쇼핑 검색과 같은 상품 믹스로 나눠볼 수 있다. 이거 진짜 실무에서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그쵸? 실무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한 가지 단일 매체가 아니라 2가지 광고를 섞어서 집행하는 것을 말한대요. 네. 미디어 믹스입니다. 미디어 믹스. 매체 믹스라고도 하고요. 사실 요 3번째 문단보다는 요거 2개만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디어 믹스는 2가지 이상의 광고를 섞어서 집행하는 것을 말하고 매체나 상품의 특성을 활용하여 보완하거나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단일 매체가 아닌 여러 개의 매체를 섞어서 더 효율을 낼 수 있도록 전략을 구성하는 일이에요. 마케터들은 이 업무를 정말 자주 하고 이것 때문에 정말 골머리를 썼기도 해요. 어떤 매체랑 어떤 매체가 같이 운영될 때 더 시너지가 날까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정말 중요한 실무 단어입니다. 매체 믹스, 매체 미디어, 매체가 미디어니까 미디어 믹스. 중요한 문제예요. 잘 암기해 두시고요. 다음 문제. 다음의 설명에서 괄호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땡땡땡은 인터넷상에서 방대한 분량으로 흩어져 있는 자료 중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그램을 지칭합니다. 땡땡땡은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웹사이트와 파일을 대상으로 정보를 검색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디렉토리 검색, 인덱스 검색, 통합 검색이 땡땡땡의 종류에 해당한대요. 네, 우리 지금 뭐 공부하고 있을까요? 네, 검색 광고 공부하고 있죠? 이 검색 광고는 검색 엔진에 의해서 사용이 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되게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고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검색 엔진. 다음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디지털 광고 시장의 구성 주체는 무엇일까요? 광고주의 입장에서 수많은 인터넷 매체사와 접촉하여 광고를 구매하고 집행을 관리하는 역할을 대신하여 수행하며 매체사의 입장에서 광고 판매를 대행하고 더 많은 광고를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사전 효과 예측 및 매체안을 제시하고 광고 소재 송출과 각 매체별 트래킹을 통해 광고 효과를 측정하고 비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네, 정답은 일단 미디어 랩인데요. 이제 광고주가 광고 대행사에게 광고를 의뢰를 하겠죠. 그러면 광고 대행사는 미디어 랩사한테 또 온라인 광고 계획 구성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미디어 랩사는 다시 매체사에 상품을 의뢰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매체사는 미디어 랩사가 요청한 것을 토대로 광고 상품을 제공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매체사의 광고 판매도 대행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장의 흐름, 마케팅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미디어 랩사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도 되게 자주 출제되는 것 같아요. 미디어 랩. 다음 문제. 다음 중 광고 비용 대비 효과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또 나왔네요. 또 나왔어. 1번 투자 수익률을 ROI라고 하며 광고를 통한 투자 수익률을 ROI라고 하며 광고를 통한 수익 나누기 광고비 곱하기 100으로 계산한다. 2번 광고비 100만 원을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이 500만 원이라면 ROI는 500만 원이다. 3번 로아스는 광고비 대비 매출액을 말한다. 4번 ROI는 낮을수록 로아스는 높을수록 광고 효과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네.
정답은 요 틀린 것 고르시는 거예요. 틀린 것. 네. 정답은 4번입니다. ROI도 투자 대비 수익률이에요. 그쵸? 투자 대비 수익률. 수익률은 많을수록 좋잖아요. 높을수록 좋아요. ROI는 낮을수록 로아스는 높을수록 광고 효과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없죠. ROI도 높을수록 광고 효과가 좋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요거는 네, 쉽죠? 함정 문제예요. 다음 문제 가실게요. 다음 중 아래 표에서 산출한 데이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 본격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거부터 지금 계산 문제가 엄청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를. 그래서 이거 계산기 꺼내가지고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클릭률부터 구해볼까요? 클릭률. 네. 네. 0.4% 나오네요. 클릭률 0.4%. 네, 1번은 맞네요. 2번 클릭당 비용 구해볼게요. 클릭당 비용 어떻게 구하죠? 네, 광고비 나누기 클릭수 1150원 나오죠. 클릭당 비용 1150원 정답 맞습니다. 로아스 구해볼게요. 로아스 어떻게 구하죠? 광고비랑 전환 매출액 있으면 되죠? 네, 전환 매출액 나누기 광고비 해볼게요. 전환 매출액이 5천만 원이고요. 광고비가 575만 원이에요. 곱하기 100 하면 네, 약 870% 나오네요. 3번도 정답이 맞습니다. 전환율 구해볼게요. 전환율은 클릭수랑 전환수 있으면 되죠. 전환수 나누기 클릭수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150 전환수 나누기 5000 해줄게요. 곱하기 100 하면 3%예요. 전환율은 3%인데 0.3%라고 했네요. 그러면 정답은 네, 정답은 4번 전환율은 3%였습니다. 계산 문제 이거는 정말 하나하나 다 계산해보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이런 데서 시간 다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금 개념을 빠삭하게 이해해두면 계산이 조금 빨라집니다. 네, 다음 제가 별표 쳤네요. 별표. 요거는 정말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정말 많이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차근차근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문제를 읽고 광고 효율 개선을 위해 랜딩 페이지 2개로 A/B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A 랜딩 페이지는 전환율이 3%, B 랜딩 페이지는 전환율이 9% 나왔대요. A 랜딩 페이지와 B 랜딩 페이지의 로아스 차이는 몇 배일까요? 오, 정말 네, 자주 못 보던 문제인데 나왔네요. 그쵸? 그리고 가로 열고 CPC, 클릭수, 광고비, 객단가 등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래요. 일단은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로아스인데, 그쵸? 로아스 차이가 몇 배네요. 로아스를 일단 구해볼게요. 어떻게 구할까요? 일단은 우리한테 있는 힌트가 이 전환율이잖아요. 전환율. 그러면 다른 것들은 그냥 다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가정하라고 했으니까 가정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제 계산하기 쉽게 100단위, 뭐 1000단위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우선 전환율이 3%, A는 3%, B는 9%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전환율을 전환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유입수를 가정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유입수를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A는 전환이 3개가 되고 B는 전환이 9개가 됩니다. 그러면 전환 3개, 9개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매출액을 구해야 되는데 A의 매출액을 구해볼게요. A의 매출액을 구하려면 객단가를 1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환이 3개인데 객단가가 1만 원이면 A 매출액은 3만 원이 되고요. 전환이 9개인데 객단가가 1만 원이면 B 매출액은 9만 원이 돼요. 그쵸? 근데 광고비를 1만 원을 썼다고 또 가정을 해볼게요. 모두 조건은 동일하니까 광고비를 1만 원 썼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네, 광고비 10,000원 써서 매출액이 3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3배, 즉 로아스는 300%가 되겠죠. 그리고 광고비 10,000원 써서 9만 원을 버셨대요. 그러면 로아스가 900%가 되겠죠. 그러면 A와 B의 로아스 차이는 3배입니다. 3배. 네, 요거 그냥 계속 대입해서 문제 풀면 되거든요. 근데 계산하기 쉽게 100단위, 10,000단위, 1000단위 요렇게 계산해보는 거예요. 전혀 잘 생각해보면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요거는 이 개념을 다 이해하고 있는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입해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3배입니다. 가정을 해보면서 문제 푸는 거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문제, 이런 데서 시간을 많이 뺏기니까 우리 좀 잘 풀어보도록 해요. 다음 문제, 다음 광고 사례에서 CPS는 얼마일까요? 어려운 문제 끝났어 이제. 이제 좀 덜 어려운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CPS를 구해볼게요. CPS 제가 설명드렸을 텐데 CPA 같은 거예요. CPA. 그러니까 판매당 얼마가 들었는지, 얼마의 광고비가 들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 계산기 틀어보도록 할게요. 전환당 비용 어떻게 구할까요? 전환당 비용. 광고비랑 전환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전환이 한 건 일어났을 때 얼마의 광고비를 썼는지에 대한 문제니까요. 아주 쉽습니다. 800만 원을 써서 전환이 200개가 나왔대요. 그러면 전환당 비용, 즉 CPS, 판매당 비용은 4만 원이 되겠죠. 아주 쉽죠? 요거는 그냥 맞춰주면 되는 문제예요. 정답은 4만 원입니다. 다음 문제. 계산 문제 정말 많죠?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합격해야 되니까요. 다음 중 아래 광고 데이터에서 노출수와 물품 단가, 즉 객단가는 얼마일까요? 요것도 우리 계산기 필요하겠네요. 계산기 필요하겠습니다. 일단은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노출수부터 구해볼까요? 자, 노출수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광고를 통해서 유입된 수가 5,000건인데 이 5,000건이 즉 4%였던 거예요. 노출수의 4%가 5,000건이래요. 노출수의 4%가 5,000건. 자, 그러면 계산 이렇게 하면 돼요. 5,000 나누기 클릭률 4%. 4%. 요렇게 하면 바로 전환되죠. 0.04로. 그러면 계산을 해보니 12만 5천이라는 수가 나오네요. 일단 노출수는 구했습니다, 우리. 자, 그러면 객단가를 구해볼게요. 객단가 구하려면 매출액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환수도 필요해요. 전환율이라는 힌트가 있잖아요. 우선 전환수부터 우리 구해볼게요. 전환수부터 구해보는 거예요. 자, 전환수 어떻게 구하죠? 5,000건이라는 클릭수를 알 수가 있잖아요. 5,000건의 클릭수에서 전환율이 5%면 너무 쉽죠? 5,000건에 5%. 250건이래요. 전환수가. 250건인데 매출액 어떻게 구하죠? 매출액. 광고비랑 로아스만 있으면 돼요. 광고비랑 로아스만 있으면 되니까 우리 요 방식들 했었죠. 광고 수익률과 광고비만 있으면 우리 매출액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광고비가 500에 로아스가 450 나누기 100 하면 총 매출액은 2,250만 원이 되네요. 요렇게 계산을 해보면 매출액에서 나누기 전환수 아까 250건이었죠? 250건 하면 9만 원이 됩니다. 객단가 9만 원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노출수가 아까 12만 5천이라고 했고 객단가는 9만 원이 나와요.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출수 차근차근 풀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힌트는 다 있습니다. 힌트가 다 있으니까 요 매출액 구하는 방식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객단가 구하는 건 쉽잖아요. 매출액 나누기 전환수 해주면 되니까 이 매출액 구하는 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광고비랑 광고 수익률이랑 곱한 다음에 나누기 100 해주면 됩니다. 다음에 광고 사례에서 전환 매출액은 얼마일까요? 우리 아까 방금 했던 거잖아요. 이것도 보시면 광고 수익률이랑 광고비만 있으면 우리 매출액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계산기 나와라 뿅. 자, 광고 수익률이 745%고요. 그다음에 광고비가 640만 원이래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745 곱하기 640 나누기 100 하면 4,768만 원이 나오네요. 정답 맞는지 볼까요? 4,768만 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다음 중 광고 연결 페이지와 키워드가 잘 세팅되어 전환율 효과가 가장 좋은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죠? 전환율 구하는 거 방문수랑 전환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거 사실 계산 문제 아니에요. 계산 문제 아니고 개념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같거든요. 자, 그냥 생각해 볼게요. 방문수가 2,000명인데 전환수가 이 가디건 300개, 가디건 보시면 300개 팔렸어요. 방문수가 2,000명이었는데 가디건은 300개 팔렸고요.
방문수가 똑같이 2,000명이었던 원피스는 전환수가 600개래요. 그러면 전환율이 가장 좋은 건 뭘까요? 원피스죠, 원피스. 너무 간단한 문제죠. 요거는 개념 문제라서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어렵지 않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광고 결과가 아래와 같을 때 전환율과 로아스는 각각 얼마인지 순서대로 작성하세요. 전환율이랑 로아스 구하면 되는데 전환율은 우리 클릭수랑 전환수만 있으면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전환율부터 구해볼게요. 전환율. 전환수 나누기 클릭수 해주시면 되죠? 전환수 나누기 곱하기 100 하면 2% 나오네요. 전환율은 2%입니다. 그리고 로아스 구해볼게요. 로아스는 요거는 사실 암산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매출액이 1,200만 원이고요. 광고비가 300만 원이었대요. 300만 원 써서 1,200만 원의 수익을 얻었어요. 그러면 4배죠, 4배. 그러면 400% 바로 나오네요. 400% 나옵니다. 그러면 정답 보실게요. 전환율은 클릭수 대비 전환율이기 때문에 전환수 나누기 클릭수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곱하기 100 해주시면 2% 아까 나왔죠? 2%랑 로아스 400%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푸셨습니다. 아까 중간에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저도 막 헷갈렸었는데 이 문제들 어떤 시험은 계산 문제가 많이 안 나오는 문제도 있고 어떤 시험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회차도 있고 좀 다양하지만 우리 정말 문제를 많이 풀어볼수록 합격할 수 있는 가망성이 높아지니까 정말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1화쯤에서 얘기했던 뭐 원드미디어, 그 다음에 구전 마케팅, 그리고 시장 세분화 뭐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오늘 배웠던 검색 엔진,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뭐 키워드 플래너 이런 단어들 잘 기억하셨다가 내일 있을 시험에서 정말 틀리지 않고 잘 풀어 가실 수 있도록 한 번씩 다 훑어주세요. 훑어주시고 우리 이번 강의를 마지막으로 다시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다들 합격하시길 바랄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